한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신가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근육 경련 한 번 생기면 너무 아프고 힘드시죠?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약 70% 이상이 야간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같은 연령대임에도 어떤 분은 거의 매일 밤 이런 일을 겪고 어떤 분은 몇 달에 한 번 정도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쌍둥이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는데 언니는 매일 고생하고 동생은 아예 모르더군요.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단순한 다리 경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정말 큰 질병이 신호였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냥 넘어갔다면 큰일 날 뻔한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근육에 쥐가 났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그리고 이럴 땐 병원에 꼭 가야 한다 싶은 상황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고통이 안 생기도록 미리 막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게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고 몇 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이제 좀 다르네 하고 몸으로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쉽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꼭 도움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5년 동안 응급의학 분야에서 환자분들을 돌봐온 김민욱 전문의입니다. 응급실에서 이런 상황들을 정말 많이 봐왔기에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야간 다리 경련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유들, 효과적인 대처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들까지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핵심 원인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먼저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응급실에 72세 되신 박모 씨라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정말 평범해 보이셨거든요. 선생님, 요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생기더니 요즘엔 거의 매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면 어김없이 종아리에 쥐가 난다고 하셨죠. 그래서 잠들기가 무서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연세도 있으시고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일반적인 근육 경련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단한 진통제 처방하고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박 할아버지께서 요즘 발끝이 좀 저린 것 같기도 하고 발가락 감각도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정밀 검사를 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당뇨병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혈당 수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아마 몇 년 동안 모르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혈당이 오랫동안 높다 보니 다리 끝 신경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만약 박 할아버지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계속 방치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뇨병, 신경병증이 더 심해지면 발에 상처가 생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발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길 수도 있죠.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지금은 혈당 관리도 잘하시고 신경병증 치료도 받으시면서 다리 경련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정말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치료했던 70대 김할머니 경우는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 찬물만 계속 드시고 입맛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더니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모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셨어요. 두 번째는 탈수예요. 물을 충분히 안 마시거나 혹시 고혈압 때문에 이뇨제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약들은 몸에서 물을 많이 빼내거든요. 그래서 몸이 바짝 마르게 되면 근육에 경련이 생기기 쉬워져요. 세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이건 특히 당뇨병이나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다리 끝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아서 경련이 생기게 되죠. 네 번째는 신경계 질환이에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뼈 사이가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인데 이게 있으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성 신경병증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다섯 번째, 약물 부작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약을 드시잖아요. 그 중에서 고혈압 약 중에 이뇨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 천식 약 등이 부작용으로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근육 피로와 과사용이에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근육이 피로해져서 경련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라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꼭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80세 되신 분은 정말 좋은 방법을 쓰고 계세요. 1.5리터짜리 물병에 시간별로 선을 그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아침 9시, 11시, 오후 1시, 3시, 5시 이렇게 시간마다 그 선만큼씩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전해질 보충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칼륨이 부족하시면 바나나를 추천합니다.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은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으로 보충하시고요. 마그네슘은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건 저염 이온 음료를 하루에 1컵 정도 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면 무설탕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을 10초씩 3번만 늘려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서 종아리를 늘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TV 보시면서 발목 돌리기, 발가락 구부렸다 펴기 이런 간단한 운동들을 자주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적당한 온도 유지예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환경은 근육 경련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잠들 때 다리가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얇은 이불이라도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 에어컨 틀고 주무실 때도 다리 부분은 얇은 수건이라도 덮어주세요.
5번째, 점진적인 운동입니다. 갑자기 무리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운동 좀 했다고 해서 갑자기 심한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걷기 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천천히 걸으세요. 그 다음 주에는 15분, 그 다음 주에는 20분,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서 최종적으로는 30분 정도까지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는 간단한 준비 운동, 끝나고 나서는 마무리 운동을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가끔은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밤중에 갑자기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딱 3초에서 5초 만에 쥐를 풀 수 있습니다. 이곳을 누르시면 됩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 그 순간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꾹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단계 응급처치법을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쥐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1단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먼저 다리를 쭉 펴주세요. 그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아이고 아파 죽겠다 하면서 확 당기시면 오히려 근육이 더 놀라서 경련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마치 아기 재우듯이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10초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당기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리를 펼 때도 침대나 바닥에 그대로 누운 채로 하셔도 되고 앉을 수 있으시면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편한 자세로 하시되 다리만큼은 꼭 쭉 펴주시고요. 2단계. 종아리와 발바닥 마사지. 이제 손으로 아픈 부위를 달래줄 차례입니다. 종아리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려주세요. 마치 반죽을 부드럽게 치대듯이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힘으로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발바닥도 함께 마사지해 주세요. 발가락 끝부터 발 뒤꿈치까지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뭉친 게 풀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해 주세요. 이때 손이 차가우시면 먼저 손을 비비거나 입김을 풀어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마사지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근육을 더 빨리 이완시켜 주거든요. 3단계. 중도혈 지압. 3초에서 5초 지그시 눌러주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도혈이라는 특별한 혈자리를 눌러주는 건데요. 먼저 다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거나 서세요. 그 다음 무릎 안쪽과 발목 안쪽 복숭아뼈를 손가락으로 살살 짚어보세요. 이 두 점을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딱 중간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리 안쪽에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바로 중도혈입니다. 손끝으로 살살 눌러보시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3초에서 5초 정도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초 쉬었다가 다시 3초에서 5초 정도 누르고 이렇게 총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중도혈은 종아리 근육과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어요. 마치 교통의 요지 같은 곳이죠. 이곳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경련이 난 근육이 편안해집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혈액을 심장으로 쭉쭉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중도혈을 살살 자극해주면 정체된 혈액이 다시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근육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쥐가 스르르 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과 같아요. 막혔던 물길이 다시 시원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중도혈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막힌 혈액과 신경이 다시 편안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만약 몸을 구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족삼리 혈자리를 활용해 보세요. 이것도 쥐가 났을 때 눌러주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입니다. 족삼리는 무릎뼈 아래쪽 바깥 부분이 움푹 들어간 곳에서 손가락 4개 폭만큼 아래로 내려간 지점에 있어요. 정강이뼈 바깥쪽 근육들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4단계. 따뜻한 찜질.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찜질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꽉 짜신 다음 아팠던 부위에 올려주세요. 찜질팩이 있으시면 더욱 좋고요.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사용하시되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손등으로 온도를 먼저 확인해 보신 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편안하게 찜질해 주세요. 이때는 가만히 누워서 쉬시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아직 남아있던 근육의 긴장이나 통증까지 서서히 가라앉게 해줍니다. 기억하세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급하다고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쥐가 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쥐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 5가지.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쥐가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만 지키셔도 90% 이상 쥐를 예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올바른 수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면 쥐가 날 확률이 3배나 높아지거든요.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무릎을 곧게 펴고 누워주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주무시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발가락이 이불에 눌려서 구부러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너무 무거운 이불은 피해 주세요. 발에 계속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발 밑에 작은 수건이나 얇은 베개를 받쳐주시면 더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 90세가 넘도록 쥐가 한 번도 나신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별거 아니야. 그냥 발을 편하게 두고 자는 거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복잡한 방법이나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발을 편안하게 두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평생 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이 3가지만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벽 짚고 종아리 늘리기인데 2분이면 충분합니다.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서시고 양손으로 벽을 짚어주세요. 그 다음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빼시면 되는데 이때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30초씩 좌우 번갈아서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이 확실히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발끝 당기기로 이것도 2분이면 됩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세요. 그리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는데 확실히 늘어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 20초씩 유지해 주세요. 좌우 각각 3번씩 해주시면 다리 뒤쪽 근육들이 확실히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로는 물과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딱딱해지고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물을 마시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큰 컵으로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식사하시기 30분 전후로는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여주세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쥐 예방에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데 정말 좋아요. 감자는 삶아서 드시면 칼륨과 마그네슘을 한꺼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나물로 무쳐서 드시면 맛있고 영양도 좋고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우유에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올해 75세 되신 박할아버지는 매일 저녁에 바나나를 하나씩 드신다고 해요. 바나나를 드시고 나서부터는 쥐가 한 번도 나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피가 잘 안 돌면 근육이 굳어져서 쥐가 나기 쉬워지거든요. TV를 보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화장실 가시는 김에 다리도 조금 움직여 주시고요. 만약에 일어나기가 힘드시면 앉은 자리에서라도 발목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있어요.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발목 펌프 운동을 해주세요. 발가락도 움찔움찔 움직여 주시고 무릎을 펴셨다가 구부리셨다가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만으로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책을 읽으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다리 위에 책을 올려놓으면 다리가 눌려서 피가 잘 안 돌거든요. 발받침대나 작은 의자에 발을 올려두시고 30분마다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주세요. 간병사로 일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TV 앞에서 몇 시간씩 앉아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 광고 나올 때 한 번씩 일어나세요 라고 말씀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꼭 실천해 보세요. 5번째로는 드시고 계신 약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혼자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세요.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한 다음부터 쥐가 자주 나기 시작하셨거나 혈압약이나 당뇨약, 심장약 같은 걸 드시고 계신데 쥐가 생기신 경우예요. 그리고 기존에는 안 나던 쥐가 갑자기 자주 나기 시작하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들이 있어요.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거나 용량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위험하고 다른 분 약을 받아서 드시는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잠들 때 자세 기억하세요. 무릎은 쭉 펴고 발끝은 편안하게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일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벽에 손 짚고 종아리 늘려주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발목도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몸에 좋은 걸 챙겨 드세요.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시고 바나나나 감자, 시금치 같은 음식들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너무 오래 한 자세로 계시지 마세요. 1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시거나 그게 어려우시면 앉은 자리에서라도 발목을 움직여 주세요. 다섯 번째,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께 꼭 한번 여쭤보세요. 이 5가지만 차근차근 실천해 주시면 그 골치 아픈 쥐 나는 일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 만에 확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2, 3주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쥐는 집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론 쥐가 아닌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가 붓고 뜨겁고 붉게 변할 때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 속 혈전이 생긴 상태로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쥐가 풀린 후에도 몇 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입니다. 근육 손상이나 신경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쥐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다리가 차가워지고 감각이 무뎌질 때입니다.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쥐와 함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할 때입니다. 폐색전증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다섯 번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느낌이 있을 때입니다. 척추나 신경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꼭 병원에 가십시오. 빠른 진료가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험한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평소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쥐가 자주 나는 건 꼭 병 때문인가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무조건 병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자세나 수분 부족, 근육 피로 같은 생활 습관 문제로도 충분히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반복되거나 통증이 심하게 오래 간다면 그땐 병원 검진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병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쥐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밤에 쥐가 날까봐 겁나요? 예방약 같은 건 없나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예방약으로 딱 정해진 약은 없지만 마그네슘 보충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모든 분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간혹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작정 드시기보다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복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스트레칭이나 수분 섭취, 수면 자세 교정 같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낮에는 괜찮은데 꼭 새벽에만 쥐가 나요.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맞아요. 유독 새벽에만 쥐가 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잠을 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체온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딱딱해지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같은 자세로 오래 누워 있으면서 근육의 피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정말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꼭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로는 스트레칭을 하면 더 쥐가 나는 느낌이 드는데요. 라는 말씀도 자주 들어요.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근육이 워낙 긴장되어 있어서 처음 스트레칭을 하실 때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심지어 근육이 움찔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계속 반복하시면 점점 근육이 풀리고 안정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무리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이 다양하고 또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증상이라는 점 느끼셨을 겁니다. 나이 탓이겠지, 물 좀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기 쉬운 문제지만 그 안에는 혈액순환 문제, 약물 부작용 또는 심각한 혈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원인 6가지, 생활 속 예방법 5가지, 응급처치법 4단계,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고 신호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생활에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나이 들어도 늘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노하니까 라고 넘기지 마시고 몸이 주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습관이 곧 건강 장수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과 영양소 섭취하기,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않기,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몸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몸으로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